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가 전 세계 최초 기록 달성 소식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은 모아갈 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역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키 퀀텀도 낙폭 키우고 실스크도 오늘은 좀 낙폭을 키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는 하겠죠. 자, 어쨌든 문제는 어제 뉴욕 증시가 별로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빠진다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방송 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분명히 제가 늘 말씀했다시피 모아갈 때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지금도 비난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양자 컴퓨터를 단 한 번도 시장가로 살 때라고 한 적은 없어요. 눌릴 때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제가 방송을 좀 했었죠. 잠시 제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최근 눌림 가격도 잡아드렸어요. BTQ 테크놀로지스 얼마? 8에서 12가 분할 매수 가격이 될 거다. BTQ 테크놀로지스 8에서 10이 지금 분할 매수 구간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키 퀀텀은 어떻게 된다? 30에서 45다. 자, 아키 퀀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분할 매수 가격에서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스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4.5에서 7. 자, 실스크도 4.5에서 7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도 분할 매수 구간이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게 실스크 제가 이름을 못 고쳤는데 50에서 70 이 구간을 잡아드렸고, 아이온큐 어떻게 되고 있다?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자,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30에서 50을 잡아드렸고, 리게팅 컴퓨팅가 어떻게 되고 있다? 분할 매수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디웨이브 퀀텀 이것도 이름을 안 고쳤는데 25에서 40 잡아드렸고요. 25에서 49가 오고 있고요. 자, 퀀텀 컴퓨팅도 어때요? 13에서 20 잡아드렸고, 마지막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13에서 20. 모든 지금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제가 사라는 가격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하라는 가격대였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수익을 못 봤을 수도 없겠지만, 최근에도 저는 절대 올라갈 때 사라가 아니라 빠질 때 조정해서 매수해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 근데 이게 과연 불안할까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왜 빠지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겠죠. 빠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최근에 시장에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돋기 시작합니다. 어떤 리스크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는 이 무역전쟁과 같은 이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지금 뭐합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트럼프와 대화를 안 하겠다 선을 긋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 중국과 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되었던지 글로벌적인 전쟁이 되었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간에 급등했던 테마주는요, 당연히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개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종목은 매수를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한 사람도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단기간에 테마를 크게 만들었던 종목들은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타격받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AI 열풍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AI와 양자는 뭐합니다?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I와 양자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건 양자주가 오르면 AI가 빠지고 AI가 오르면 양자가 빠지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AI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주목됨과 동시에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할 양자 같은 경우 뭐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 AI 인프라가 상승하는 타이밍이
전형적인 우리 이 뭐다? 전형적인 주식에서 개인들을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걸 반영하는 타이밍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서학개미가 뭐 했다고요? 서학개미가 지금 양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AI 관련 수혜주들 대거 매도하고 양자 컴퓨팅으로 바로 그냥 순매수로서 엄청나게 집중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자마자 AI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양자가 빠진다라는 거는 철저한 지금은 개인을 흔드는 구간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늘 말하지만 이런 하락 구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지금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일 수 있는 거고 어디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신고가의 주가 향후 강한 상승 탄력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런 하락 파동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절대적인 이런 주식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게 주식이지 이런 주식은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가 지금 나온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안할 건 아니다. 왜? 양자 자체가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철저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흔들고 가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게 뭐냐? 최근에 뭐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 얘기 저는 26년부터 기대되는 게 양자 컴퓨터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긴 한데 실스크도 사실상의 이게 재료 소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IQT가 끝나고 이제 우리 칩도 발표하고 하니까 재료 소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재료 소멸이라 생각하지도 않는 게 오히려 실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IQT 이후에 발표를 긍정적인 발표를 꽤 했습니다. 당장 이제 어제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 포스트 퀀텀 칩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MIT 미디어 랩과의 이런 또 합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칩 발표를 통해서 11월 중순으로 출시가 예정이 되며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에 대한 이런 판매 계획 같은 것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칩 공개와 함께 지금 동시에 같이 이슈가 나왔던 게 이 현장에서 뭐까지 체결하게 되느냐 이제 MIT 미디어 랩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 조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원 조직의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MIT 우리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 조직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탄에 있는 이제 산학협력 중심 연구소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MIT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다? 과거부터 기술이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다양한 것을 연구하죠. 심지어 여기서 최근에도 발표한 게 양자 관련되어 있는 발표 자료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갖고 언급할 만큼 양자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합류를 한다는 게 왜 긍정적이냐? 이곳의 멤버가 됨으로써 향후 이제 이 실스크의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이 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내잖아요. 영국 조직. 전에도 얘기했죠. 실스크의 가장 큰 약점은 미국과의 연계 관계가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향후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것들의 확장성이 우선시 되었을 때 보다 추 미국 정부기관이 되었던지 이런 곳으로도 더 크게 확장성,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더 큰 상승 파동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정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게 세계 기록인 99.9%의 EQ비트 게이트 성능을 지금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달성. 재밌는 거는 얘네가 원래 이전 세계 기록이 99.97%입니다. 뭐가 충실도가.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역시도 아이온큐가 세웠던 기록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달성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EQ비트라는 게 사실상은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 달성을 가지고 상용화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 EQ비트라는 거는 양자 컴퓨터의 최소 연소단입니다.
양자 컴퓨터란 거 엄청나게 많은 큐비트가 밀집하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큐비트를 통해서 구동되는 게 뭐다? 양자 컴퓨터예요. 그중 하나, 딱 이 큐비트만을 통해서 게이트 성능의 최대치 충실도 99.9%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상용화가 가능하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큐비트가 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해진 게 뭐냐? 정말 과거에 아이온큐가 얘기했던 당장 26년, 내년까지는 256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온큐의 로드맵이 틀리지 않고 정말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구나. 2027년까지는 99.999%의 논리로 거의 정확도 만기의 물리적 큐비트 발전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야기했던 로드맵과 함께 상용화의 기반을 잡는다. 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보다 상용화에 더 나아갔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뭐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무너지고 있다. 양자 컴퓨터 악재가 없어요. 악재라고 하면 제가 늘 말했죠.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 너무라는 개념은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당장 내년에 결정할 부분이고 이게 과연 너무 많이 올랐을지 안 올랐을지는 시장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한 상황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제가 잡아드린 보다 안정적인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방송을 하면서 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절대 시장가로 갖다 박으세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눌림목 가격 제가 꾸준하게 잡아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저가 매수 해야 될 타이밍이지 이거를 무서워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